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제 해봤죠? 1번. 그다음에 2번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은 전 직원이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지금 그걸 가상해서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재무회계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다고 그 금액을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퇴직자가 발생해서 해당되는 금액 중에 일부가 나갔다면 계산해서 한도액 계산에 대한 금액을 세무조정을 매년 반복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세무 조정해 줄 사항들이 어떤 것이라는 거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을 세무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갖다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전기 거요. 전기에 지금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전기의 처리를 갖다가 얘는 송금 불산입을 시켰단 말이죠. 송금 불산입 시킨 항목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4,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 이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분해 놓은 것인데, 전기에 그랬으니 여기 유보로 처리했던 금액 중에서요, 올해 단기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반영해서 이 금액 중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다시 송금으로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재계산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이번 세무조정에서 세무조정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항목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하는 것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되거나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송금 불산입이긴 한데, 그 내용이 임원에 대한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이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도 나와있죠.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 송금 불산입 항목은 해당되는 금액, 여기서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규정 초과 상여금 3천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이 금액은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 된다는 얘기죠. 3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액 빼고 더할 것도 없이 세무조정을 해서 소득처분은 상여로 이렇게 처분을 해주셔야 될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 명세서에서 세무조정 해줘야 될 항목은 뭐냐면, 계속 봤던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을 하게 돼요. 전기에 대한 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대한 것도 또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도액을 계산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에 그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송금 불산이 되겠죠. 송금 불산이 해주게 되고, 한도 초과액, 지금 여기서는 계산이 아직 안 되었으니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지만 그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해주고서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세무조정이 될 것은 전기에 대한 것, 요거 반영한 것들이죠. 여기 세무조정이 하나 있고, 단기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렇게 규정을 초과한 상여금, 임원만 해당되고요. 사용인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도액 계산에서 또 단기에 송금 불산입을 시켜야 될 항목이 얼마인지 계산한 것을 갖다 세무조정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이 계정마다 이렇게 나올 때 어떤 것을 세무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반복을 해서 계속 해보시게 되면은요, 물론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있다.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세무조정해 줘야 된다는 그 결론부터 우선 기억을 하시고, 주어진 자료들을 평가 문제의 순서대로 세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주어진 자료를 제가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반영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조정명세서는 세무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항상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산 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블록이 한번 눌러보시면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이 6천만원 있다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이따 조정을 보도록 하고요.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 평가 문제가요.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금액 반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금액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세무조정 참고자료에서 총 급여액은 기장된 자료의 임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 판관비의 직원급여, 계정조회에서 반영 여기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반영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요 문제가 연결돼서 요 자료를 참고해서 여기다 반영하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제가 임금 계정을 조회하라 했으니까 계정 F2 눌러서 제가 임금이라고 쳐볼게요. 임금 치게 되면 504번. 그랬더니 금액 자기가 알아서 딱 불러오게 됐죠. 인원은 13명이라고 했어요. 13명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 급여라고 되어 있죠. 계정 F2 눌러서 직원 급여 802로 주어진 자료대로 관리직 인원은 모두 14명이래요. 14명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좀 명시를 해놨죠. 만약에 이 인원들 중에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인원이나 금액이 있다면 이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서 반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원급여 판관비에는요,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 3천만원이, 사용인의 규정 초과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직원급여 총 3억 4,400 중에는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인에 대한 규정 초과 상여금은 해당 사항 없어요. 어디 것만 해당이 있다 그랬죠? 임원에 대한 규정 초과 상여금. 그러니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여기 급여로 해서 비용으로 이렇게 3억 4,400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임원의 상여금 3천만원을 뺀 나머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이 전체를 다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우리는 송금에 들어갈 수 있는 3억 1,400만원만 미리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여기 학기 등록에다가 미리 반영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 미리 3천만원을 이렇게 반영해 놓고 소득처분은 당연히 상여로 이렇게 처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하나 먼저 반영을 해놔도, 얘를 먼저 반영을 해놨고요. 그러면 밑에 자료에 보시게 되면 2번에 일시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일시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 항목에서요, 총 27명에 대해서 금액은 1억 8,100. 그냥 자료를 주어진 대로 항목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액은 1억 8천, 얘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은 추계액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회사에서 선택한 금액이 인정이 되겠네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작성을 하는 첫 번째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작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지정자료 조회에서 퇴직급여 충당 조정 명세서 해당 금액 반영하라 그러는데 이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요. 여기 자료에서 얘 작성해달라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금액 있죠?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밑에 두 번째 거, 이 항목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이 위에 해당되는 항목은 이렇게 퇴직급여 지급 총액에 대해서 일정한 설정률, 우리가 배웠던 대손충당금 설정률처럼 이 금액만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우린 이걸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매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완성시켜 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금액은 어디서 왔냐면요, 이 금액이요. 우리가 아까 퇴직급여 계산했던 이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다음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아니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항목, 얘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뭐가 있냐고요? 여기 말하는 대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지금 현황을 입력해 줘야 되는 항목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잔액 여기 지금 6천만원 있다가 나와 있죠. 즉 요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을 갖다가 조회를 해서 그 금액들을 반영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요거 하고요. 잔액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잔액조회 예를 해도 되고 원장조회를 해도 되는데 뭐 원장조회 잔액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코드번호는 295번이고요. F2 눌러서 조회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초잔액,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 기말 잔액 이렇게 금액이 바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금액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기초 잔액에 대한 거는요. 여기 지금 퇴직 정부상 기초 잔액 아까 우리가 새로 불러오겠더니 불러왔던 금액 있죠? 이 금액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확정기여형, 여기 확정기여형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 이건 아까 4,500만원 있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있었던 4,500만원을 바로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반영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우린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갖다 조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먼저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기존 퇴직금 지급액이라고 했죠.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단기 감소액 얘가 지급이 된 금액이겠죠. 바로 그게 여기에 들어갈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증가액,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올해 12월 31일 시점에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로 이만큼을 더 설정을 했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은요, 단기 증가액은 여기 화면에서 어디다 갖다 쓰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 회사 계상에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정을 갖다 조회하셔가지고 요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이 내용만 잘 확인하신다면 갖다 입력하는 것도 그닥 어려운 건 없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기존 퇴직금 지급 안 되니까 기존의 퇴직금 지급한 금액은 2,500만원이라고 했고요. 단기에 회사 계상했던 거 추가로 계상했던 게 7,800만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전기 기초 충당금 부인누계,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작년에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인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에서 이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을 바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규정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얘를 갖다가 조회해서 여기를 갖다가 반영하랬던 게 바로 이 말이었단 말이죠. 어떤 얘기요? 예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봤잖아요.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기장자료 조회 이거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금액 반영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 조회해서 그 금액을 여기다 반영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걔를 반영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4,5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났더니 지금 장부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 6천만원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계산한 건 제외하고 충당금 부인액 4,500만원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 거 추가로 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1,000만원이죠. 이거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송금 인정해 주겠다는 항목 이 금액을 갖다가 계산된 금액 1,000원이 있었죠. 이 금액을 합계 등록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여기는 송금 산입 그만큼을 해준다는 뜻이니까요. 송금 산입 항목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되겠죠. 내용은 뭐라고 입력해요? 전기분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에 대해서 이번에 송금 추인액 해가지고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 송금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됐다는 뜻이죠. 항목이니까 여기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됐고요. 조금 전에 봤던 한도 초과액 계산됐던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충당금에서는 기중에 추가로 설정되는 금액은 전액 다 여기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해가지고 7,800만원 방기했던 것도 똑같이 유보 발생 이렇게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7,800만원 여기 송금불산입에 유보 발생했던 거 이것도 나타나겠죠.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금액을 반영한 다음에 일단 저장해 놓고요. 저장해 놓고서 여기 7,800만원 놓고 또 기중에 발생했던 퇴사자가 있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한 거 금액 제하고 기초 잔액과 비교해서 송금 산입을 할 것인지 뭐 등등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소득처분 아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하는 거 미리 반영을 했던 거 설명해 드렸고 주어진 자료를 갖다가 여기 해당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반영하는 순서대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얘도 여러분 제가 뭐 한번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용도 사실상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한 5번은 천천히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게 되면 이 틀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내용들을 반영하고 등록하고 그럴 텐데 처음 배울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자꾸만 얘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녹화됐던 걸 갖다 날려먹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지금 문항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끊어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요거 저장해놓고 그 다음 3번 문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